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의 인천 실현을 목표로 인천 발케케엑스 등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천의 교통 편의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는 만수천 보건 사업의 기본 설계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진행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주차와 일정 지연 문제는 해결되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 남항부두에서 60대 작업자가 갯벌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안전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가장 높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에도 시민 체감 정책을 확대하고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인천발 KTX와 GTX,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월 아침대와 첫 강연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 인구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일한 대도시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은 지난 2년간 출생아 수가 11.6% 증가했고 3년간 실질 경제 성장률 5.3%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을 공급하는 등 이른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 때문입니다. 유 시장은 올해 이런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시민 행복이에요. 시민이 행복하지 않는 정책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시민이 함께하지 않은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고 같다. 유 시장은 교통망도 확충해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올해이즈 인천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40분대의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GTX B노선이 착공한 가운데 D와 2노선, 그리고 인천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 3호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혔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고 올해 말에는 인천발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발 KTX 개통이 되면은 바로 인천에서 출발한 KTX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한두 시간대에 도달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어레이즈 인천이 실현되는 그런 교통시대를 열 겁니다. 유 시장은 또 인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바이오와 AI, 로봇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위해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 2022년 첫 삽을 뜬 검단 경명로 구간 도로 신설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벌써 4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공정률은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요. 이대로라면 목표한 2028년에도 개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단에서 경명로 간 도로를 신설하는 현장입니다. 서구 당하동에서 시작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지나 아라뱃길 인근 공촌동까지 연결되는데 길이는 3.61km에 이릅니다. 사업비는 2,990억 원. 검단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에 착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4년째인 올해까지 공정률은 9% 수준, 보상도 66% 수준으로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 시행자인 LH는 우선 인허가 주체가 여러 기관이라는 점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말합니다. 경명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인허가 기관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연결에 대한 인허가는 국토부, 아라뱃길 지점에 대한 허가는 환경부까지 3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부분 개통이라도 요구하는 상황. 검단 지역 인구가 벌써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입주하면서 계획을 했던 광역교통 계획에 대해서 벗어나면서 계속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을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설치되는 교량 자체의 그 공정, 시기 이런 것들이 우선 개통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답변도 받긴 했습니다. LH가 계획했던 당초 개통 시기는 올해 3월. 하지만 계속 미뤄져 현재 계획은 오는 2028년 12월입니다. LH는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제때 개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오는 7월 자치구로 출범하는 영종과 검단 지역에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영종과 검단 지역 인구는 지난 20여 년간 각각 536%, 385% 증가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영종은 16만 명, 검단은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영종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나타났고 검단 지역은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공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두 지역 모두 유아와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시설과 청소년 시설의 단계적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1, 2단계 사업이 내년 초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 2단계는 609 호수에서 아암 호수까지 1.03km 구간의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경제청은 두 호수의 요트와 보트, 수상택시 등이 운항할 수 있도록 준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수변으로 내려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산책길과 전망대, 포토존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제청은 내년 초 사업이 완료되면 수변 도시의 특색을 살린 여가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인천 남동구 만수천 복원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구는 만수천 복원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만수천 공영주차장. 예전엔 하천이 흘렀지만 현재는 복개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최근 만수천 750m 구간 복원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5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만수천 복원 사업은 총 487억 원이 투입돼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하천 복원과 함께 친수 공간이 조성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제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만수천 복개 구간 일대 주차면은 572면, 확보된 주차면을 제외하면 170여 면이 남는데 향후 남는 기간 동안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확보한 주차면 수를 다 계산하면은 현재 한 178면 정도만 저희가 확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178면은 3년 동안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실시 설계를 마치고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해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는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워낙 기술이나 공법이 좋으니까 좀 다운되지 않을까. 왜 설계 심의할 적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잖아요. 신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는 더 오히려 좀 줄이고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구는 만수천 복원을 2030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부평 굴포천에 이은 인천의 두 번째 생태하천 복원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종 개발 행위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와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은 강화읍, 송해면, 하전면, 양사면 일대 189만 7,18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교원, 장애인 단체가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대상과 수위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징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NIB 이하연 기자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던 고 김동욱 학산초 특수교사가 숨진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13일 고 김동욱 교사 유가족과 교원단체,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비대위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은 위법한 행정에 의한 것입니다. 위법 행정으로 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대위는 특히 징계 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교육청이 책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알려졌지만 애초에 누가 징계 대상자인지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징계 절차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전 과정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위법을 방치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날 비대위는 책임자에 대한 엄벌 촉구 의지를 담은 탄원서 800여 건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 소래포구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상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새우를 싸게 팔면 안 된다면서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오전 7시 5분쯤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5m 아래 갯벌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선박 보수 작업 중이었는데 지게차가 철판을 옮기다가 A씨 쪽으로 철판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해경은 A씨가 철판을 피하려다 갯벌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밤 10시 30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안동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우고 1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인천 부평 북초등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 32곳이 주간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수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0억 원 규모의 이번 국책사업에서 주관사인 대원건설은 계약 비율에 따라 공사 기성금의 70%가량을 지급받았지만 대원건설이 소규모 하청업체들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부관사들로 넘기고 있는데요. 특히 대원건설과 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한 한 1인 업체 운영자 A씨는 반년 이상 대금이 밀리면서 아직까지 5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린 결과가 처참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부관사들은 이미 억대 적자를 보며 대위 변제를 진행 중이라 추가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주관사는 공사 권한을 넘겼으니 처리 과정을 알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주처인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은 보증사를 통한 선금 반환 청구와 함께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직불 합의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안내하며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2.9%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인하대 관계자는 인상된 등록금은 캠퍼스 환경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겐 교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대학교는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했고 경인여대는 현재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협의 중인데요.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재능대학교는 이달 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일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일부 공공기관들이 종합청렴도 평가 성적표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는데요.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인천시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배너나 팝업창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타부서 공지사항이 섞인 새 소식 게시판을 이용해 평가 결과를 게시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최하단부에 배너로 게시해 식별을 어렵게 했는데 인천대는 교내 소식 롤링 배너에 평가 결과를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청렴도 역시 명확한 게시 기준과 강제성을 담보한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30년 만에 굴포천 생태하천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2단계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콘크리트에 갇힌 굴포천을 단계별로 복원한다는 구상인데 복원을 위한 사업 용역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LG 헬로비전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공개된 굴포천 생태하천입니다. 복원된 구간은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1.5km. 콘크리트에 덮여있던 하천이 약 30년 만에 맑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2단계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당시 굴포천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평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자 곧바로 2단계 복원 구상에 착수한 겁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콘크리트로 복개돼서 단절된 굴포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요. 이용 측면의 편리성 그리고 집중 호우 시에 자연 재해 대응 측면을 중점 검토할 거고. 예상 복원 구간은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백운 쌍굴까지 1.45km. 우선 사업 착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용역에는 사업 여건 분석과 사업 방식, 사업비 조달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복원이 예상되는 백운 쌍굴 앞 도로입니다. 아직 구상 단계이지만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곳의 아스팔트는 걷어지고 그 밑에 흐르는 굴포천을 볼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2단계 복원을 위한 구상 용역을 오는 2월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4월쯤 착수해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인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방침입니다. 30년 만에 빛을 본 굴포천.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그 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인천에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짓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함께 2만 석이 넘는 돔구장과 호텔까지 조성하는데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일대입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설 부지로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면적은 53만 제곱미터, 지상 3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3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받고 28년 3월에 개장을 하는 일정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2만 3천석 규모의 돔구장과 복합 쇼핑몰이 결합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돔구장에선 프로야구 경기는 물론 K-팝, e스포츠 국제대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호텔 객실과 수영장도 들어서는데 이곳에선 야구 경기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타필드 청라는 야구장과 쇼핑몰 그리고 호텔이 겸한 세계 최초의 복합 공간입니다. 이 스타필드 청라가 주변에 의료 복합 시설이 지금 착공이 됐고 또 하나 금융타운이 들어오고 또 개통된 제3연입구 7호선 청라와 연계돼서 인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스타필드 청라가 개장하면 연간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비해 가칭 스타필드역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노선에 추가로 정거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정거장보다는 약 2년 늦은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신설학교 8개 교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명칭을 공모하는 신설교는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관내 총 8개 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식 명칭은 교명선정위원회 심사와 교명자문위원회 자문 등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경 확정될 계획입니다. 인천 동구가 새해를 맞아 이달 21일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동구는 11개 동을 방문해 주요 사업과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옹진구는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월 30일까지 강면 농협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통해 수확기에 얻게 될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는 농가 소득을 연중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농협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월급 규모는 약정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월부터 11월 중 총 10회 지급되며 매월 36만 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